내 마음에 비례하는 내 마음에 상대적으로 흡족하면 거래 효용이 좋다라고 그러고, 내가 샀는데 너무 비싸게 샀다? 싸게 샀다? 이러면 이제 거래 효용이, 비싸게 샀다 하면 거래 효용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집중이 안 돼, 내가. 집중이. 내가 천재가 아닌가 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재가 아니야.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해도 집중을 잘 못하고. 특히 또 뭐 거래 효용이라는 것은 내가 늘 쓰는 말이 아니라서 낱말을 또 기억해야 되잖아. 얘 강의하고 나면 또 까먹어요. 거래 효용, 거래 효능이었던가? 거래 효과던가? 이러면서. 거래 효용이라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아니면 내가 물건을 샀는데, 괜히 바가지 썼다. 이러면 이제 거래 효용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요. 가성비가 너무 좋으면, 나는 1,000원짜리 샀는데 세상에 10,000원짜리 산 거, 10,000원짜리 값어치보다 더해. 그러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 효용이 높아서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참 많죠.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를 많이 하니까 물건을 사요. 폰을 사기도 하고, 저는 중고폰을 잘 사요. 새 거를 잘 안 해. 너무 비싸. 저는 차를 사더라도 새 차 안 살 거예요. 새 차는 너무 비싸. 중고차를 살 거예요. 왜냐면 저는 거래 효용에 맛을 들여가지고 그래.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새 거 해야지. 새 거 AS도 좋고, 기분이지 뭐 그러는데, 저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손에 들어온 거는 3일도 안 돼서 홍게되더라고요. 제 생활 습관이 뭘 이렇게 새 것처럼 잘 다루는, 새 것의 느낌이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새 차를 사도 3일 지나면 헌차가 돼요. 내 차 안에는 그냥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하고, 여기도 긁히고 저기도 긁히고, 이러니 새 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폰을 사잖아요. 그 다음날 떨어뜨려요. 깨요. 쫙 나가요. 야, 이거는 참, 나는 새 거 사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중고를 사다 보면 참 복불복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또 반송을 하자니 참 그만큼 반송할 만큼 열정이 대단하고 꼼꼼하지를 못해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쓰자. 뭐 이런 거니까요. 저한테 이렇게 판 사람은 굉장히 좋겠죠. 다시 이렇게 환불해달라고 그렇게 안 하니까요. 며칠 전에는 노트북을 35만 원 주고 샀어요. 한 5년쯤 된 노트북인데 이만큼 두꺼워요. 제가 노트북이 몇 개가 돼요. 지금 북카페도 있고 내 방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전부 다 30만 원대, 20만 원대, 10만 원대 이런 것들이에요. 가만 보면. 근데 만족한 게 아직 샀는데 35만 원이면 좀 좋아야 되는데 하면서 거래 효용이 좀 떨어져. 이러니까 또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새 거를 샀으면 100만 원짜리 하나 새 거 샀으면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샀을 텐데 여러 번 걸쳐서 하니까 이거 뭐 이렇게 어쨌든 전략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가 조금 이렇게 좀 쪼여서 좀 제대로 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거래 효용은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옷을 사든지 뭐 밥을 먹든지 항상 있게 마련인데요. 그것이 또 이렇게 우리 인과의 법칙으로 생각하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우리 이제 거래 효용 중에 엄청난 이 값어치를 발생하는 게 있죠. 뭐 대체로는 뭐 그럴 확률이 거의 없어서 되지 않지만 거래 효용 중에 제일 뭐랄까 투자 대비 거래 효용이 굉장히 좋은 게 복권이에요. 물론 당첨되는 거에 한해서 1,000원짜리 복권을 샀는데 세상에 100억이 당첨된 거예요. 엄청나죠, 이거. 거래 효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뜻하지 않게 누가 뭐 여러분들이 복권 살 때 반드시 될 거야 라는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1,000원짜리 내고 음료수 코카콜라를 사면 반드시 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뭐 이렇게 거래 효용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데 뜻밖의 일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콜라를 내던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콜라를 먹어야지. 먹으려고 샀으니까. 근데 이제 거래 효용이 뜻하지 않을 때는 1,000원짜리를 내고 복권을 샀는데 100억이 됐어. 이럴 때는 이 100억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많아요, 오히려. 뜻하지 않게 얻은 거야.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세뱃돈을 10,000원 주다가 100만 원을 주면 이 아이는 100만 원을 저금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금방 써버릴 수 있다는 거죠. 게임머니로 해가지고 두두두두 해가지고 오히려 질이 더 나빠지더라 해서 여러분들은 한 번에 한목의 큰 금액을 아이들한테 주지 않잖아요.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엉뚱하게 쓰니까 더 나빠지니까 나쁜 버릇을 들이게 된다 해가지고 이 거래 효용이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 않게 너무 커버리면 그러면 이제 때로는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그래서 복권 당첨해서 패가망신한 경우가 더 많더라. 근데 이제 평상시에 설사 그 월급이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나는 100억이 생기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이렇게 그 계산을 늘 해왔고 그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100억이라는 돈이 생겨도 헛쓰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엉뚱하게 몇 년 만에 탕진하고 그러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은 여기 살다가 한 단계 탁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연봉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100억이란 돈이 생겼으면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툭 올라가서 탁 살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인데 오히려 그것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살면서 좋은 인연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꼭 1,000원, 10,000원, 100만 원, 1,000만 원 돈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람도 값어치로 매길 수가 있어요. 스님은 얼마짜리일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얼마짜리일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스님을 만난 게 재수없어. 이러면 이제 거래 효용이 확 떨어지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없어. 갈 절이 없어서 여기 온 거지. 근데 절은 좋은데 스님은 별로야. 이러면 이제 제가 거래 효용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절은 별론데 스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스님이 잘 가르치고 뭐 이렇게 발버리 무심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고 진정한 스승 같아. 어이구 큰 스님 같아. 그러면 어쩌다 만난 엄청난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스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서 나도 발버리심에서 안육따라 삼맥선보리심을 갖고 금강경을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 외워가면서 그렇게 이제 해서 결국 성인의 경지, 보살지, 보살초지이지 삼지 이렇게 쭉쭉 나아가면 그야말로 내가 만난 인연이 탁 업그레이드 돼서 나 자신의 삶이 확 변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 스님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냐라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따라가느냐 귀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본래 이 가성비라는 것은 상대적 가치예요. 뭘 샀는데 어떤 사람은 나 정말 가성비 짱이다 라고 너무 잘 샀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정도는 뭐 그냥 그렇지 뭐 보통인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은 절에 갔는데 스님이 보통이야. 마음으로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절에 있을 만한 스님 계시지 하면 또이죠. 그런데 그 남들은 보통 스님인데 내가 보니까 저 스님은 보석 같은 스님이야. 저 스님을 믿고 따라서 공부하면 그러면 나는 어느 경지에 이를 것 같아. 해서 내가 스스로 믿고 따르고 열심히 해. 그러면 이제
그 스님의 가치가 드러나고 해서 결국은 내 삶이 업그레이드 딱 될 수가 있는 거죠.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 배우자도 그럴 수 있어요. 결혼을 했어. 결혼하고 나니까 가성비 떨어져. 거래 효용이 착 떨어져.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밥도 잘 사주고 차 상하고 여행도 잘 데리고 가고 얼마나 이렇게 잘 챙겨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싹 달라져가지고 설거지 시키고 요리 시키고 청소 시키고 시키기만 해. 손 하나 까딱 안 해. 심지어 물도 떠달래. 야, 이러면 얘는 거래 효용이 완전히 떨어져. 아이고, 이거 물러야 되나? 이러면서 이거 물러야 되나? 참 난감합니다. 이게 안 물르고 계속 살게 되면 참 이 몇십 년 고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거래 효용은 상대적 가치를 했잖아요. 내가 또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 해서 또 그 배우자가 더 나은 사람, 더 성장하는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노력에 따라서 상대가 변할 수 있으니까요. 또 때로는 많은 이제 우연 같은 좋은 일들은 전에부터 많은 공덕을 지어서 지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이. 복권도 그냥 당첨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복이 있어야지 복권이 당첨되죠. 좋은 인연도 복이 있어야지. 난 지금까지 좋은 인연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 그럼 복을 짓지 않은 거죠. 그러다 하더라도 계속 복을 지으면 10년 후에 좋은 인연 또 만날 수 있다. 호주의 국어사전에 이런 낱말이 있어요. 두어 브래드버리. 브래드버리는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어 브래드버리. 이것은 뭐라고 등재되어 있냐면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만나다 라는 거예요. 브래드버리는 이름이거든요. 쇼트트랙 선수예요. 스케이트 선수예요. 스케이트 선수가 호주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어. 이 브래드버리 선수는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만난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어. 올림픽 이거 마지막 출전이다. 이거 해가지고 이제 내가 몇 번을 출전했는데 곧 메달 못 받고 이거는 정말 그냥 출전의 의미를 가지고 출전했는데 결국은 금메달을 받았는데 호주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이었어요. 근데 호주 사람들이 그 사람이 금메달을 받자 환호하기는커녕 부끄럽다 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선전 하는데 거의 꼴찌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앞에 3명이 탈락됐어. 앞에 쇼트트랙은 잘 탈락하잖아요. 이렇게 뭘 위반하든지 뭘 해가지고 3명이 탈락했어. 그럼 저절로 이제 준결승 올라가게 된 거죠. 아주 쉽게 올라간 거야. 쉽게? 어쨌든 상대가 탈락해가지고 또 준결승 갔더니 준결승에서도 또 이제 자기는 제일 뒤에 오고 있는데 앞에 2명, 3명이 또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부지리로 그냥 또 올라간 거죠. 마지막 결승전에는 자기가 실력이 딸리잖아. 결승전이니까요. 그래서 막 열심히 가도 아무리 따라가도 한 바퀴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따라가도 1000m짜리거든요. 아무리 따라가도 한 바퀴 이상 차이가 나. 그런데 정말 다전면 막 뜨는데 정말 우연히 앞에 2명이 넘어지고 그 따라오던 뒤에 2명이 넘어지고 마지막에는 자기는 만약에 바짝 따라갔으면 본인도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바짝 안 따라간 덕분에 본인은 유유히 금메달을, 그것도 은메달도 아니고 금메달을, 호주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 어이가 없지. 실력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며칠 후에 이 사람의 선수 이력이 텔레비 한번 금메달 받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쫙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는 호주 사람들이 모두 다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호주의 국민적 영웅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 선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제 30대가 넘어서 이제 노장이야 이제 겨우겨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려고 하면 다리 다치고 인대 끊어지고 뭐하고 나가서 뭐 국가대표 딱 발탁됐는데 그 다음에 뭐 아프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선수 생활을 제대로 뭐 이렇게 한 건 없어요. 정말 열심히는 살았는데 착하고 뭐 열심히 하고 밤잠 안 자고 연습 열심히는 살았는데 결국은 계속 이래저래 운이 나빠서 여기까지 왔는데 신기하게 그걸 보상이라도 하는 듯이 아주 쉽게 정말 우연히 금메달을 획득하는 그러니까 인생이 금메달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에 열광하잖아요. 능력이 좋아서 뭘 잘 되는 사람보다도 정말 성실하게 안 되다가 정말 나중에 한 방 탁 날리면서 정말 홈런을 딱 치면 그때서야 이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정말 그냥 열심히 박태환 선수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 따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해서 그렇게 영웅까지 되지는 않는데 정말 고생해서 하면 우리 모두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사람 몸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 몸이 백천만금 난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바다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100년에 한 번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자마자 나무 판때기가 딱 있어서 걸치기가 딱 쉬워. 정말 저 밑에서부터 좀 100년 동안 햇빛 한 번 못 봤는데 딱 올라왔는데 걸터 쉴 수 있는 나무 판때기가 있어. 야, 이 확률은 그야말로 이거는 뭐 100번 나오고 1000번 나와도 나무 판때기가 있을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만큼의 확률이 사람이 되는 거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어떤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으로 딱 태어나는 그 자체가 금메달 획득한 거예요. 금메달 딱 딴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몸을 획득을 딱 했는데 그 사람 몸의 귀함을 모르고 함부로 살거나 헛되이 살거나 답답하게 살고 있으면 참 난감한 거죠. 사람 몸으로 태어난 이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사람 몸으로 태어났을까? 부처님은 해답을 주셨어요. 너 성불하려고 사람 몸에 사람 몸 받은 거야. 넌 더 지혜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벗어난 사람,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 몸 태어난 거지. 수행을 해. 깨달음을 얻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돈이 뭐 많다 적다 어쩌다 뭐 몸이 아프다 뭐 하다 뭐 어쩌다 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났다 못 만났다 뭐 우리 아들 딸들이 뭐 취업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희로애락에 휩싸이지 말자. 이렇게 귀하게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금메달을 누려야지 우리가. 그래서 정말 나는 행복한가 늘 생각하고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우리는 사람이 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불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걸 다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스스로 나 자신을 자학하거나 자존감을 낮추는 걸 하지 말고 정말 내 삶을 굉장히 난 금메달이잖아.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금메달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하고 너무 비교할 필요 없어. 아니 상위 1%인 사람들이 남하고 비교해서 쟤보다 내 명품이 좀 덜한 것 같아. 쟤보다 내 뭐가 좀 덜한 것 같아. 이렇게 있으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현대하고 삼성하고 LG하고 서로 LG가 더 나아 삼성이 더 나아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LG가 삼성에 뒤처지니까 죽을 맛이야. 현대가 삼성에 뒤처지니까 죽을 맛이야. 나 죽고 싶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러면은 참 답답하네. 그런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누군가 볼 때는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보기에 겨워서 하는 고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마이너스가 돼도 통장이 마이너스가 돼도 뭐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 몸으로 있다라는 이 자체가 우리는 금메달 획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있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열심히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높은 상태에 있는지, 금메달 획득했는지 하면 누가 칭찬하고 비난하고 또 일이 안 되고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성불하세요. 네.